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최근 2차전지 소재주의 연일 강세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요, 2차전지 관련 주 중 후속으로 순환매 상승이 기대되는 장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조정 마무리가 예상이 되는 NK맥스, JYP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시장 장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11월 14일 월요일이죠.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지만 체감 지수는 나쁘지가 않아요. 자, 보면 코스피 시장의 등락 종목 수를 보면 상승 종목이 560개, 하락 종목이 300개로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죠. 자, 코스닥 지수도 1.7포인트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상승 종목이 840개, 하락 종목이 594개에 그쳤다. 그죠? 자, 이렇게 양대 지수 모두 선방한 배경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차이나 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한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이 중국 비중을 반으로 줄이고 한국 비중을 일부 늘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처럼 미국 주 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들이 전반적으로 벤치마크를 변경을 단행을 한다면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15조에서 한 20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기세,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지속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요, 오늘 잘 보시면요,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이 조정을 받는 대신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자동차들이 강세죠. 물론 오늘 기아, 현대차가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논의 소식으로 올랐지만 시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아, 현대차,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의 자동차 쪽에 그렇죠? 자율주행, 그래서 현대 오토에보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롯데케미칼, 경기 민감주들도 큰 폭이죠. 업황 개선 기대감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시장은 크게 꺾일 가능성은 조금 낮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지난주 지수가 너무 많이 떴어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5.7%, 코스닥이 5.4%. 거기에 따른 단기 조정서 단기적으로 경계감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르는 종목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결집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조정을 활용해서 분할로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금일 특징주 중에서 또 하나는 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K 콘텐츠라든지 전반적인 약세요. 자, 위메이드가 그것도 예상보다 낙폭이 크지 한 5%대 하락이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한 2, 3일 정도, 오늘 하루 받았으니까 내일 모레 그죠? 생각보다 하방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오른쪽 보면 하모니 관심주죠. 자, 한 종목 많이 갈 종목에 몰빵하면 제일 좋죠.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 녹록지 않다 해서 분산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 종목,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말 연초에 화려한 이 키 맞추기 차원의 개별 종목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오늘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그동안의 주식 양도세를 2년 유예안을 정부에서 추진을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좀 찬성 쪽 얘기가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연말에 그죠? 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물출의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중소형 종목 중에 화려한 이 수익률 게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올해 내내 그죠?
좀 손실 본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 보면은 밑에 단기 관심주 있죠? JYP, NK맥스, 월덱스, 현대모터. 뭐 JY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기 종목에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은 단기 타이밍적으로도 맞다. 그죠? 한번 관심 필요하다. 이 부분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아래 무료 문자 정보 신청이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연초에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와서 이 올해 손해 본 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을 해드리고자 했어요.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종목 위주로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증시 주요 일정 등과 관련된 관련 종목, 그렇죠? 그리고 또 주도주 분석을 통한 중기 종목, 거기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조정 마무리 국면의 단기 종목, 이렇게 종목 위주로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전화번호 있죠? 010-2420-6710, 그죠? 요 번호로 전화를 문자로 성함하고 무료로 정보 받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내일서부터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씀드린 아까 단기 관심 종목인데요. 자, JYP가 3분기 실적 나왔죠? 275억. 전년 대비 50.9%가 증가하면서 예상치 부합이에요. 근데 최근에 주가는 못 갔죠.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중기, 단기 주가가 위아래로 결집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달라는데요. 자, 실적도 좋고 3분기뿐이 아니라 그렇죠?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970억 정도를 바라봐요. 그렇죠? 1년 전에 739억보다 한 31%나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같은 엔터사 3사가 있죠. 뭐 하이브라든지 SMYG가 있는데 이 평균 부채 부율보다 JYP가 상당히 낮아요. JYP의 부채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하이브가 37%, 6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SM이 36%, YG가 29%서 평균 부채 비율보다 10% 정도 낮고, 영업이익률도 6월 기준으로 36%인데 하이브가 17%, SM이 11%, YG가 18%죠. 이렇게 한 2배 이상 높다는 거. 영업이익이라든지 부채 비율은 낮다. 그만큼 회사가 견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 현지 그룹 있죠. 걸그룹 리즈가 요번에 총 4회에 걸쳐서 일본에서 공연을 하는데 모두 매진이 됐어요. 그죠? 또 내년에 4개의 신흥그룹이 데뷔할 예정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한번 이 연말 연초에 엔터주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저 모습들을 보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메이드 오늘 5% 빠졌죠. 근데 저는 내일하고 모레 빠져서 요 부분 뭐 한 5만원 위에서만 조정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거래량은 줄어야 돼. 오늘도 거래량 크게 감소했죠. 한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세요. 최근에 좀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안 빠지려고 상당히 노력한다.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보다는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JYP죠. 그죠? JYP가 지금은요, 이동평균선 단기, 중기 주가가 이렇게 다 지금 결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지금 오히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문자로 한 55,000원 정도의 전후에서는 한번 관심 갖지 않는데, 저는 55,000원 전후에서는 좀 뭐 따라가는 건 아직 출발 신호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 55,000원 전후는 좀 내려오면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현대 로템인데요. 현대 로템은 뭐 철도도 있지만은 좀 수소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국내 최초의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수소 충전소인 이 대원소 충전소가요, 지금 현재 영업 허가가 심사 중인데, 지금 이번 달에 아마 본격적으로 상업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서 수소 관련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25,000원 미만에서는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NK맥스가 오늘 실적이 나왔어요. 상당히 안 좋죠. 이 회사는 여태껏 계속 적자였어요. 특히 오늘 3분기가 132억,
상당히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가까운 시일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쉽게 매수를 못 하죠. 그렇죠? 그럼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만약에 실적이 이 주가를 움직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주가가 최근처럼요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주섬주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쁘다 그러면 주섬주섬 내려왔다가 실적 나쁘면 확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조금씩 올라갔다. 물론 내일이 상당히 주요 관건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해요. 호재성 재료가 나왔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빠지는 거요.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빠지지 않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실적이 아까 말한 대로 3분기 영업이익이 132억 적자가 났어요. 그렇죠? 상당히 안 좋은 얘기죠. 근데 내일 주가가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14,000원대를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상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 NK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 임상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다 해서 내일 14,000원 지지 유무를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지금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빠졌지만 역사적 신고가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연중 고점에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전기차가 판매량이 계속 시장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죠. 그러면서 수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 SDI가 미국 완성차 업체 GM. 자, 그러면 이 GM이 예전에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은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합작사를 설립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삼성 SDI입니다. 또 볼보도 또 전기차 배터리 이 설립,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죠. 한 10조 6천억 규모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 그러면 삼성 SDI하고 어디하고 가깝다. 이번에 합작사 차린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 오늘 에코프로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크게 특히 소재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끌고 가도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그죠?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수하기는 부담되기니까 저는 오히려 장비 쪽. 그렇다고 2차 전지 소재죠.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계시는 분 가끔 이제 문의가 오는데 매도해도 되는데 저는 어차피 지난 역사적 신고가 18만원 전후에서 일부 정리가 됐다면 나머지 물량은 끌고 가는 게 맞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나머지 물량을 기본 물량을 다 털면은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물량은 끌고 가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만 소재보다는 오히려 장비주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 최근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하나증권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올해 말 국내 배터리 3세 합상 생산 능력은 350기가와트로 전망이 되면서 불과 2년 전 2020년에 150에 그죠? 2.3배가 증가를 했는데 같은 기간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 수주 잔고는 3배 1조 3천억에서 4조다. 근데 2025년에 배터리 3세 합상 생산 능력은 올해 대비 3배가 증가한 1000기가와트다. 그러면 이 장비 사들의 수주 잔고는 또 더 얼마나 크게 증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되면은 설치를 계속 늘리면 당연히 장비주도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나왔던 얘기 SK온과 포드의 배터리 합작 법인 그죠? 블루오벌 SK가 미국 테네시 공장에 들어갈 설비 장비를 발주를 시작했다 했죠. 규모가 1조 3천억대. 이러한 부분으로서 장비주들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 기술을 우선으로 PNT, 뭐 A-프로, DNT, 필요옵티스 그리고 그때 방송을 통해서 장비주는 아니고 부품주인 상신 EDP도 말씀을 드려요. 오늘 상신 EDP가 오늘 많이 올랐죠. 3분기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110%나 증가했다.
근데 오늘 하나기술도 3분기 영업이 38억으로 흑자 전환이죠. 예상치 소폭 상해. 자, 하나기술을 왜 이제 제일 우선으로 보냐면요. 일단 기술적 분석상도 지난번에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한번 올라가서 지금 최근에 조정받고 있고,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또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이면서 또 이 폐배터리 검사 장비 또 생산을 제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최근에 폐배터리가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지만 폐배터리 시장도 규모가 상당히 커지죠. 그러면 하나기술은 2차전지 쪽도 특히 국내 유일의 정고정 터키 수주 가능한 기업입니다. 여기에 폐배터리까지 그러면은 하나기술은 지금 역사의 고점에서 반등 줬다가 좀 조정받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PNT도 3분기 영업이익이 176억으로서요. 전년 대비 17%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네요. A프로는 13억 한 7천만 원에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됐고 DNT도 흑자 전환이 되면서 예상치에 한 부합하는 수준. 자, 그런 관점에서 이 2차 전지주들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하나기술을 보면요, 그렇죠? 자,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가서 81,000원대가 그렇죠? 거의 뭐 역사적인, 그러니까 8만원대가 역사적인 고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전고점 수준에서 한번 조정을 받는데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2차 전지의 장비주들 요번에 좀 조정, 아까 말도 좀 지수가 지난주 많이 떴기 때문에 오늘 좀 소폭 쉬고 내일 모레 한 2, 3일 정도 더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기술도 동반적인 약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6만원 초반대 수준에서는 그죠? 오히려 우리가 뭐 불안해서 매도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PNT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한번 크게 치고 가고 한번 조정받고, 우리 무료 문자 받는 데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좋은 모습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하나기술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자, 상신 ETP 봅시다. 실적 좋아서 오늘 16.7%. 자, PNT하고 그렇죠? PNT는 얘는 그러니까 크게 급등해진 모습이 비슷하죠. 근데 거래 증가하고 재료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리고 DNT, A프로, 필옵티스, 그죠?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장비주들의 모습들이 다 비슷해요. 아마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면서 누가 좀 더 가느냐, 좀 덜 가느냐 해서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하나기술을 위주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죠? 그리고 다 했나요, 이제?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이제 무료 정보인데, 나는 시장이 연말 연초에 화려한 개별 종목이 와서 좀 무료 정보 받기보다는 그냥 유료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